안녕하십니까. 더젠병원 척추센터 송금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허리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 수술 정말 해야 할까? 요추 수술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 허리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허리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방법에 따른 적응증이 뭔지 잘 아실 수 있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척추 유압 수술 그림인데요. 나사못을 고정해 놨고, 그 다음에 척추뼈 사이에 케이지가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허리병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다른데요.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땡기면 일단 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심하게 아파도 이틀 이상은 누워 있지 마라. 왜냐하면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오히려 병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병원 가서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 심한 다리 통증이 계속되거나 마비가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심한 하지 통증과 마비가 있다면 다리로 가는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많이 눌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감압술이라는 것과 척추 유압 수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것만 뚫어주는 수술이 있고, 척추의 변형이 심하거나 신경을 뚫어주기 위해서 뼈를 많이 쳐내야 되거나 이러면 척추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나사못 박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또 자세히 보자면, 지속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근육 힘이 약해지면 고려를 해야 되고, 최소한 2-3개월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병원에 오실 때 이미 2-3개월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디스크나 여러 가지 병들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뭐 2-3주 아니면 6주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좋아졌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고, 급격하게 진행하는 신경장애나 대소변 기능 상실은 조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척추 질환에서 거의 대표적인 유일한 응급수술 적응증이거든요. 이렇게 신경장애가 생겼는데도 수술을 빨리 안 해주면 이게 대소변 기능 상실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주말에 오더라도 주말에 가능하면 수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종양이나 감염, 굼거나 척추에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허리 척추 수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여기 적은 것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에 척추 성형술과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척추 성형술은 뭐 주사기로 하는 거지만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하는 디스크 제거술, 척추 협착증에서 신경이 눌릴 때 하는 감압 수술, 그 다음에 이런 감압과 함께 나사못 받고 척추 뼈 이식하고 척추를 굳히는 수술이 있고, 척추가 심하게 뒤틀리거나 변형이 있을 때는 교정 수술을 하는데,
이때도 나사목 고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디스크가 많이 상해서 아픈 경우 인공 디스크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뭐 거의 많이 하지는 않는 수술이고, 종양이 생겼을 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절 수술도 있겠죠. 밑에 보면 유압술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이제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허리 디스크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이 수술을 처음 한 게 역사적으로는 1934 년이라 한 9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디스크 제거술을 한 게 이제 90년밖에 안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이 있고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인제 현미경, 내시경 없이 쪼끔 크게 째고 맨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밑에 그림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내시경 수술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현미경 수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제 부분 마취를 하고 척추 마취를 하는 거죠. 2.5 센치 정도 절개를 하고 뭐 2 센치 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수술 시간 한 30-40분 걸리고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하고 이틀 뒤에는 퇴원이 가능하다. 수술 다음 날 퇴원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틀 뒤 정도 가십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현미경 수술이 왜 좋으냐 하면 이게 밝은 비율로 확대를 해서 보면서 하게 되고, 현미경이 없다면 이 수술 시야가 좁은 경우는 한 사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수술을 할 때 이게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보고 그 피 나오는 걸 이렇게 석션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경을 이렇게 당기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면 훨씬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소대변 장애까지 왔던 분입니다. 예, 병원에 실려 오셔서 MRI 찍어 봤더니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있고 신경이 많이 눌립니다. 이렇게 크게 터진 경우는 현미경 수술이 장점이 있고, 수술한 사진 보면 디스크가 잘 제거돼 있고 디스크 안에 공간에 있는 것도 불안정한 거는 제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수술을 잘 했지만 소대변 장애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두 마디에 디스크가 터져서 좀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경관이 좁은 협착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는 데는 현미경 수술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데 가운데 신경관을 누르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척추뼈 양쪽으로 신경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디스크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MRI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여기 신경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여기로 디스크가 터지면 많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한 분인데 뒤에 신경줄기 쪽은 눌리지 않는데 오른쪽으로 신경가지 쪽으로 디스크가 나가서 꽉 끼어 있습니다. 수술해서 오른쪽은 제거한 모습인데 잘 제거가 돼 있고 신경이 좀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하는데 척추 마취나 아니면 국소 마취를 한다. 그 절개가 1.5 cm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구멍을 하나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양방향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1.5 cm 정도를 두 개를 뚫게 됩니다. 네, 수술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한데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이쪽 등 쪽 뒤로 들어가는 게 있고 옆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적응적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오른쪽 수술은 하지만 뒤로 들어가는 거는 잘 안 하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분입니다. 30세 여성이고 환자분이 오셔서 1년 전에 디스크가 터졌다. 그때 진단을 받은 거죠. 이분이 인제 너무 겁이 많아서 계속 참다가 3 개월 전부터는 잠자기도 불편하고 허리도 안 펴지고 바로 눕기도 어렵다. 너무 힘드니까 인제 오셨습니다. MRI 보니까 가운데로 크게 터져 있고 신경이 많이 눌리고,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리면 이제 허리 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구부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옆으로 등 가운데 말고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터지면 유리한 경우, 뭐 내시경으로 하기 또 좋은 면도 있거든요. 디스크가 잘 제거가 됐고 척추도 좀 많이 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면도 보면 잘 제거가 됐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했던 환자인데, 수술하고 나서는 왜 내가 진작 수술을 안 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분이고, 이렇게 크게 터지면 사실 보존적 치료로 낫지 않습니다. 이 1 년이나 됐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던 경우라 좀 '빨리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경감압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걸 뚫어준다. 척추가 관절이긴 하지만 우리 몸의 다른 관절과는 달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통로가 되고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 경우도 척추 가운데 신경관이 눌리는 협착증이 있고 신경구명이 눌리는 협착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현미경과 내시경 수술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란 병의 정의를 보자면, 신경관이 좁아져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왼쪽 그림 보면 허리 아랫부분이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걸 보여주는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신경관이 널널하게 생기면 협착증이 안 생깁니다. 오른쪽에 협착증이 심한 환자 MRI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 이 척추 뒤에 후궁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게 크고 널찍하게 생기고 그러면 관이 크고 괜찮은데, 오른쪽이 뼈가 굉장히 작고 좁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선천성 병이거든요. 이렇게 신경관이 원래 좁게 생기면 젊어서는 이제 디스크나 인대나 관절이 다 건강하니까 좁아도 별로 안 눌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데 쪼끔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신경이 눌리고 협착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고날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 예를 들어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진 분 같은 경우는 100 년, 200 년을 살아도 협착증이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하거나 무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54 세고, 이 보면 두 군데에서 많이 신경이 눌리고 있고, 오른쪽은 수술 후 사진입니다. 신경이 많이 안 눌리게 펴 놓은 사진이고요. 단면도 보면 왼쪽은 심하게 눌리는데 오른쪽처럼 많이 펴 놨습니다. 이분은 79 세신데요. 이렇게 하나 5 마디가 다 눌려서 오셨는데 수술로 잘 펴 놨습니다. 이게 그 척추 치료하는 의사들은 왼쪽 사진만 봐도 증상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저렇게 심하게 여러 마디가 눌리면 증상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저리고 마비가 오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바로 회복이 안 됩니다. 저리거나 통증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뭐 몇 년 전, 적어도 뭐 5 년, 10년 전에라도 수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경이 여러 마디에서 눌려서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신경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인제 신경이 상하면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눌리는 걸 뚫어 주는 거지 상한 신경을 회복시키는 거는 아니라서 신경이 상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고 나서도 계속 불편하셨던 분이거든요. 물론 수술 전보다는 좋지만 절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가만히 두면 완전 마비가 오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경우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심하게 아프고 저리다, 뭐 마비가 온다, 이게 이미 신경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그전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에도 내시경 신경 감압 수술이 있습니다. 이게 양방향 내시경 그림입니다. 이 부분 우리 병원 케이스인데 보면 요 4-5 번에 협착증이 심하고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수술을 잘해서 신경관을 넓혀 놨고 단면으로도 보면 많이 펴진 양상입니다. 내시경 소견상 보면 협착증을 해결하고 신경을 뚫어 놓고 보니까 이 오른쪽 신경까지 나가는 밑에 디스크가 터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거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하면 시야가 좋고 몸에 뭐 손상도 적고 결과도 아주 좋고 빨리 퇴원할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경구멍 쪽에 협착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신경관이 좁아지는 협착증도 있고 신경구멍이 좁아지는 협착증도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게 척추 후관절이 비후되고 뼈가 자라서 신경가지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환자를 보면 인제 오른쪽 보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구멍이 많이 막혀 있고 여기도 꽉 막혀 있죠. 이 왼쪽이 정상입니다. 예. 신경구멍이 넓고 가시가 하나도 눌리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구멍이 선천적으로 이분이 좁습니다. 이렇게 넓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좁은 데다가 물렁뼈가 닳고 뼈가 자라니까 협착증이 생기고 다리가 아파집니다. 네, 수술해서 신경구멍을 뚫어준 MRI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협착증을 일으키는 병들이 아까 가운데 신경관과 구멍이 좁아지는 그런 퇴행성 병이 있는데 좀 독특한 다른 병들이 있습니다. 후관절 낭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척추 후관절에 이런 물주머니 같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신경이 눌리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도 환자분이 한 분 오셔서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던 분이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뭐 물주머니 같은 게 생겨도 신경이 눌리고 잘 낫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수술이 필요하고요. 수술은 일반적인 협착증 수술하고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뼈가 자라서 신경이 눌리는 병이 있는데 인대골화증이라는 게 앞에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병이 있고 뒤쪽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뼈로 변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만성적으로 심하게 누를 수 있는데 오른쪽 위에 사진에서처럼 이게 뼈가 많이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면 이게 위험한 게 이렇게 자란 뼈하고 신경막이 들어붙어서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독특한 경막 외 지방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척추신경관 위로 지방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비후가 돼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피하 지방도 많죠. 이분이 좀 체중이 나가실 것 같은데 이 신경관 안에 지방이 비후가 되면 아주 독특하게 불편합니다. 인제 다리 쥐가 많이 나고 저리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불편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이 경우도 수술해서 지방을 걷어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을 걷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방 안쪽으로 혈관도 많이 자라 있고 그래서 열심히 걷어내 줘야 되고 수술하고도 깔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꼭 수술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목 고정 및 척추 유압 수술이 있습니다. 아까 단순 감압, 신경 감압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경이 눌리는 걸 뚫어줘야 되고, 뼈를 이식해야 되고, 뼈 이식하는 데는 자가골 또는 동종골, 그러니까 자기 뼈를 떼 쓰거나 수술할 때 나온 뼈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뼈를 쓰는 건데, 보통 다른 좀 돌아가신 분이겠죠. 그 뼈를 특수 처리를 해서 수술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사목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척추 유압술이라고 돼 있지만, 수술할 때 척추를 유압시키는 거는 아니고, 수술을 잘해서 그 이후에 척추가 유압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잘해서 모든 환자가 유압이 잘 되게 만드는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유압이 잘 되는 환경을 못 만들어 주고 그냥 케이지나 나사못만 집어넣는 수술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나사목 고정이 잘 돼서 뼈가 배열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되게 만들어 놨고, 이게 뼈가 잘 붙어 있습니다. 이게 유압이 잘 일어난 거거든요. 이 케이지가 있고 아주 예쁘게 유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술을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실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 그래서 우리가 유압이 일어나게 하자면 뼈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뒤에 있는 골반뼈를 떼서 많이 썼습니다. 제가 전공의 할 때는 이런 뼈 떼는 걸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절개도 해야 되고 피도 나고 여기가 또 많이 아플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종골을 많이 쓰고, 골 유도 물질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골 유압이 일어나게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하는데, 제가 전공의 할 때는 나사못을 받고 이 뒤에 이쪽에 뼈를 좀 피질골이라는 걸 뜯어내고 뼈 이식을 여기다 많이 얹어 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후외방 유압술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절개도 크고 근육 손상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렇게 안 하고, 척추체 사이에, 뼈 사이에 뼈를 이식하고 케이지라는 걸 넣어서 높이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골유압술은 척추체관 유압술을 한다. 그다음에 척추체관 유압술은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는 케이지 모양도 다양한, 물론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자인이 다양한 걸 쓰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쨌든 골유압이 잘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척추 유압 수술 적응증, 그러니까 척추뼈에서 심한 병들은 다 이걸 하게 됩니다. 그 협착증에서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신경 감압을 하는데, 만약에 인제 척추 신경관 가운데하고 구멍이 같이 눌리거나 감압을 위해 뼈를 많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유압술을 해야 되고, 전방 전이증, 측만, 후만 이런 변형이 심할 때,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병이라는 게 있고 압박골절이 심할 때, 그리고 척추에서 염증이 생겨서 골맞을 때 유압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제가 예전 방송들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다시 보자면 협착증인데, 이분이 사실 제가 한 6주 전에 수술하고 수요일 이틀 전에 외래 오셨는데, 오셔서 "왜 제 아기 사진은 방송에서 안 보여주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보면 목 꺾기 아픈 지 2년 되셨고 뭐 "안 가본 병원이 없다." 뭐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도 너무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보면 신경 구멍이 많이 좁아져 있고 디스크도 터져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경관 중간 바깥쪽으로도 많이 눌리고, 퇴행성 디스크 병이라고
디스크 주변에 뼈가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병이 다 같이 있어서 심한 통증이 있던 분입니다. 수술해서 두 마디 케이지 넣고 유압수를 해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웃으면서 외래 오셨던 분이고요. 네, 전방전이증, 그러니까 뼈가 앞으로 이렇게 어긋나는 병이죠. 어긋나면서 척추가 불안정하고 신경이 눌립니다. 이 경우도 꼭 유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전이 된 거를 교정을 하고 척추 체간에 뼈 이식을 해서 유합이 되게 만들어 주고 나사못을 박아서 이렇게 교정한 걸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 차고 한 6개월 이렇게 되면 뼈가 잘 붙거든요. 근데 이분은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가 척추 분리증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앞으로 어긋나서 병이 심해져서 수술하게 된 분이고, 보면 교정을 잘 했고 케이지라는 걸 넣어서 어긋나고 눌러 앉은 걸 높여 주고 교정을 하고 나사못을 박았습니다. 이거를 교정을 얼마나 잘했냐, 뼈를 얼마나 이식을 확실하게 했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수술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하는 의사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척추가 옆으로 틀어진 측만증. 청소년기 측만증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 측만증이 있습니다. 뼈가 옆으로도 어긋나고 여기 앞으로도 빠진 걸 보여주는데요. 신경도 많이 눌리고, 그래서 이분은 케이지를 이제 옆으로, 등이 아니라 배 옆으로 들어가서 큰 케이지를 넣고 3마디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측만증도 잡아주고 신경이 눌리는 것도 다 뚫어줬습니다. 이분은 이제 척추가 옆으로도 많이 틀어지고 어긋나고 이게 척추가 앞으로 휘는 걸 후만증이라고 하거든요. 후만 변형도 심했던 분이고 제가 한 20년, 15년 전에 수술했던 분입니다. 신경도 굉장히 많이 눌립니다. 이렇게 변형이 있을 때는 보통 변형만 있어서는 수술 잘 안 하거든요. 변형이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측만증도 바로 맞춰주고 앞으로 휜 것도 이게 정상 가까이 이렇게 후만증도 교정을 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이게 뼈도 잘 붙었고 그다음에 배열도 좋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배열을 맞춰 줘야지 주변 마디의 퇴행성 변화나 병이 안 생기거든요. 최대한 정상 배열을 맞춰 주려고 의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도 보면 여러 마디가 심하게 눌려 있었는데 잘 뚫어 주고 잘 지내십니다. 그다음에 퇴행성 척추 후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꼬부랑 할머니 되는 병입니다. 이게 허리가 많이 앞으로 휘게 되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면 이제 정상 배열에 비해서 골반이 뒤로 누워서 이렇게 골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다 없어지고 변형이 심해진 거를 이렇게 신경 구멍을 다 뚫어주고 디스크 높이 높여주고 배열을 이제 정상적인 만곡으로 맞춰주는 수술입니다. 이분 조금 젊죠. 60세인데 이렇게 많이 앞으로 휘어져 있고, 이 경우는 신경도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배 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고 케이지를 최대한 이제 높은 걸 넣어서 이렇게 뼈가 앞으로 된 걸 이제 뒤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주고 뒤쪽으로 나사못을 박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유압 수술을 내시경으로도 요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술할 때 내시경만으로 하는 의사들이 있고 내시경 안 하고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둘 다 하기도 하지만 한쪽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중립적인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내시경 유압 수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실 좋게 생각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들도 있거든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우리가 수술할 때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가 되는데 이게 잘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신경을 확실하게 감압하거나 척추뼈가 어긋난 걸 정확히 맞추거나 배열을 또 교정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많습니다. 내시경을 하면 한계가 많다. 그다음에 내시경을 보면 물로 계속 피가 나니까 물로 씻어내면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뼈 이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 척추압박골절에서도 압박 변형이 심하고 신경이 많이 눌리면 유압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네. 여기 보면 척추뼈가 완전히 주저앉았고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이분도 소대면 장애가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 압박골절이 왜 위험하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삐끗했는데도 부러지고 이런 압박 변형이 심하게 생기거든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교정해서 맞춰준 분이고 이분은 다치고 2주 만에 이렇게 뼈가 완전히 짜부라져서 오셨고 시멘트를 이용해서 짜부라진 걸 높여 주고 뒤에서 교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상 척추 배열, 이 배열을 회복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인제뼈가 많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고 잘 지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디스크 병이라는 아주 유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크가 상하면서 이게 뼈까지 염증이 파고드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분 보면 디스크가 많이 주저앉았고 뼈의 색깔이 변했고 이 구멍도 나 있죠. 이분은 또 밑에 두 마디가 디스크가 다 없어졌고 공기가 차 있고 삐그덕거리고 뼈가 상해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두 분 다 수술했던 분인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지고 뼈가 변형이 되는 염증이 막 퍼진 그런 소견을 보여줍니다. 제가 수술했던 분인데 58세 여성이다. 심해진 지 2달 됐고 허리가 아픈지 눕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서 있다. 이게 울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주도 분이었는데요. 이게 퇴행성 디스크 병은 신경 증상은 별로 없거든요. 다리는 안 당긴다. 엑스레이 보면 3, 4번이 많이 주저앉아 있고 MRI 촬영했더니 3, 4번 주변 뼈가 막 다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서 색깔이 변해 있고 예, 구멍도 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여기 디스크 조영술이라 그래서 디스크에 주사 바늘로 조영술을 하면서 이게 통증의 원인이 정확히 맞냐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했습니다. 이게 삐그덕거리는 마디를 다 이렇게 뼈 이식하고 유압 수술을 해 주고 고정을 해서 통증이 사라진 환자분이었고요. 이분은 젊습니다. 49세 여성인데 아픈 지가 수년 됐고 보존적 치료에 효과 없다. 신경성형술을 3번이나 하셨는데 이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운동하고 버티고 등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4, 5번에 디스크가 많이 없어졌고 뼈에 염증이 퍼져 있고 여기 보면 이게 까맣게 변해 있잖아요. 이렇게 염증이 많이 퍼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뼈하고 물렁뼈 사이에 까만 연골판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지 괜찮은 거거든요. 여기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도 없는 거고 디스크가 조금 나이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있고 물기가 빠졌지만 연골판이 정상인데 여기 보면 이제 경계가 무너지면서 염증이 퍼지는 겁니다. 이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펴지 못하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도 허리 못 펴고 또 막 걸어 다니고 낮에는 좀 낫고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 있거든요. 이 경우도
수술했습니다. 이분은 배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고 케이지 넣고 베이식하고 뒤로 뭐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했습니다. 예,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CT 보면 베이식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척추에도 염증이 생기고 곪는 일이 생기는데 이분도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71세 여성이고 허리가 아프고 하지가 심하게 아프고 마비가 왔다. 아픈 지 1년 됐다. 하루 종일 아프다. 다른 병원 갔더니 수술은 위험하다고 들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비 오고 큰일 나니까 고혈압, 당뇨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요 MRI하고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에서 뼈가 많이 이렇게 자꾸 무너져 내리고 그다음에 MRI 보면 이게 뒤에 신경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데 이게 다 고름이거든요. 이 고름이 이렇게 많이 퍼져서 마비가 와 있으니까 그 고름도 잘 제거해야 되고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뼈가 좀 썩어서 아주 상한 뼈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뼈 이식을 잘하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수술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일단 결핵 치료를 하고 오셨는데 보면 MRI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고름이 다 퍼져 있고 이게 뭐 염증이 엄청 심한 거거든요. 여기 위에 까만 거는 뼈가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단면을 보면 척추 뼈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옆으로도 고름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생겨 있습니다. 이쪽 양쪽으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결핵이 드물지만 옛날에는 척추에 결핵으로 인한 염증이 오고 그리고 인제 옛날에 이게 꼬부라지는 그렇게 인제 오래되면 뼈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변형이 생기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심한 상태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마비가 와 있으니까. 수술해서 신경이 눌리는 것도 뚫어 주고 고름 다 제거하고 죽은 뼈도 제거하고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이분은 골반뼈죠. 골반뼈를 떼서 넣고 케이지도 넣고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수술해서 보면 좀 시간이 지나서 찍은 거죠. 신경관이 다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뼈 이식도 해서 조금 주저앉았지만 정상적인 어떤 배열을 이루게 잘 치료된 경우고 이분은 뭐 잘 지내십니다. 이런 경우도 유압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 디스크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 명도 이런 수술을 안 했는데 이것도 보기에는 좋은 수술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시행을 안 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안 합니다. 이것도 설명만 드리자면 디스크만 손상돼 있는 경우 그래서 만성 요통이 있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을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척추 우리가 구조물을 보면 아픈 이유가 디스크가 상한 것도 있고 신경이 눌리는 것도 있고 후관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디스크만 문제 있을 때 이 경우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병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후관절이 문제가 있거나 불안정하거나 여러 마디가 안 좋거나 신경이 눌리거나 뼈가 약한 경우도 그리고 감염, 종양, 골절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이 적혀 있는데 만약에 젊어서 저런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지면 뼈가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뼈가 주저앉게 되면 이게 큰 금속 덩어리인데 이 바로 앞에 큰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척추에도 종양이 생기는데 신경에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척추뼈에 종양이 생기거나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사실 척추뼈에 다른 데서 생긴 암이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통은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 항암제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인제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는 이것도 인제 신경을 누르니까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막을 열고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분도 제가 수술했던 분입니다. 종양도 생겨 있고 밑에 전방전이 협착증도 심해서 일단 종양 제거 수술하고 며칠 있다가 밑에 유압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질병에 대해서 다 설명한 방송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이라는 분이 허리 수술은 무조건 채소 침습 수술이 좋은 거 아니면 절개 부위가 크더라도 더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 있나요? 채소 침습 뭐 내시경이나 현미경 둘 다 채소 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수술 잘하는 의사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사에 따라 인제 현미경 수술을 더 좋아하는 의사가 있고 내시경 수술을 좋아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간단한 병명 한두 마디 간단한 병이면 내시경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좀 심각하거나 여러 마디거나 이러면 저는 현미경 수술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라는 분은 친정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MRI 외에 추가로 확인할 검사가 있을까요? 처음에 비싸더라도 필요한 검사를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허리병에서 MRI 검사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각하면 MRI 검사를 하고 물론 또 일반 엑스레이 촬영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척추 배열 같은 걸 보고 MRI를 해서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디스크가 얼마나 상했는지 이런 걸 보고 만약에 뼈의 변형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CT 촬영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연임님, 제가 왼쪽 발목 마비로 인해 4-5번 내시경 수술을 받고도 방사통이 심해 걷지 못한다.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요추 1번도 뼈 회사에 닿아서 인공뼈를 넣고 감압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나이가 40대인데 더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다시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나사 고정 수술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안 그래도 단순 감압술, 그게 내시경이든 현미경이든 그런 수술이 있고 척추 유압 수술이 있는데요. 이게 같은 병에서 이래도 되고 이렇지는 않고 어떤 경우는 내시경이나 현미경 단순 감압술을 하면 되는 병이 있고 척추 유압술을 해야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젊더라도 척추 유압술을 해야 되는데 단순 감압 수술을 하면 제대로 안 되거나 신경이 눌리는 걸 확실히 못 풀거나 아니면 뼈를 많이 제거해서 척추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의사가 봤을 때 나사 고정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병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아니라 병에 따라 이거는 거의 무조건 단순 감압술, 이거는 유압수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의사를 제대로 만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람결에 님에서 혹시 수술을 계속 미루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나요? 예,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서
심하게 불편하면 예를 들어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경우는 늦추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민 님 유압 수술은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운동 제한이 생기지 않나요? 유압 수술은 척추 마디를 뭐 몇 마디를 고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척추를 우리가 펴고 숙이고 할 때 이게 고관절에서 많이 운동을 일어나고 몇 마디를 고정을 해도 운동 제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유압 수술도 받았고 그러고 나서도 마스터즈라는 유명한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선수니까 유압 수술하고 골프 치는 분도 있고 축구하는 분도 있고 뭐 테니스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수술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치기 위해서 뭐 이런 장애가 있을 때는 유압 수술을 해야죠. 그리고 크게 운동 제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러브 스토리 님 사돈이 수술할 때 병원에 같이 가 드렸는데 처음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고 다른 곳은 경과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결국 수술하긴 했는데 수술을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수술 기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환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가능하면 수술하는 게 좋은데 수술 안 하고 더 버티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사실 수술 못하는 의사도 있고 수술을 할 줄은 알지만 안 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 수술 못하는데 수술하자는 의사도 있고 수술 굉장히 잘하면서 수술하자는 의사도 있거든요. 만약에 수술 못하는 의사나 잘못 안 하는 의사는 수술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수술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고 인성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어떤 병원에서 좀 말씀하시는 게 애매하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달 있다 뵙겠습니다.